우리가 게임을 호스트, 서버, 클라이언트로 각각 실행은 해 봤는데 실제 결과를 본 거는 호스트밖에 없죠. 왜냐하면 호스트를 눌러야지 서버가 하나 실행되면서 클라이언트도 하나 실행이 되니까 클라이언트를 표시를 하는 플레이어 프리팹인 캡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PC가 하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개발할 때는 PC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클라이언트가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 거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게임을 빌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빌드 프로파일에 가가지고 윈도우즈로 빌드를 해줍니다. 빌드를 한번 해보면 여기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 해보면 현재 요 위치 유니티 프로젝트 밑에 테스트 네코드 있는데 여기다가 새 폴더 한번 만들어 주는데 새로 만들기 가서 폴더 만들어 줍니다. 우리 배포판이니까 릴리즈라고 할게요. 릴리즈로 해서 폴더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요 방식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서 요 게임을 우리가 지금 탐색기에 가서 윈도우 탐색기에 가서 우리가 만든 게임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2개 이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행 결과를 보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가 좋은 점은 뭐 윈도우즈뿐만 아니고 맥이라든지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결과는 우리가 보면 여기 네코드 쪽에 여기 테스트 네코드라는 이 부분에 보면 릴리즈 했으니까 여기에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인 테스트 네코드라는 이름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져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 호스트를 누르면 캡슐이 생기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얘가 전체 화면으로 생기니까 하나 더 실행시킬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죽이기도 어렵습니다. 작업관리자 가서 없애줘야 되는데 작업관리자에서 지금 테스트 네코드 얘를 끝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전체 화면에서 이런 겁니다. 그럼 전체 화면을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고민할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플레이어 세팅즈에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플레이어를 지금 게임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 이 중에서 레졸루션 앤 프레젠테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선택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풀스크린 윈도우라서 문제가 되는 거라 얘를 윈도우 형태로 이제 하고 1024에 768로 이제 기본 픽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거 줄일게요. 옛날 모니터인 800 가로 800에 세로 60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이제 해줍니다. 세팅해서 빌드를 한번 하면 되는데 자, 빌드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요 씬, 게임 씬도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요 게임 씬도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UI가 그려지는 이 캔버스도 바꿔야 돼요. 요 캔버스에 가보면 지금은 그냥 컨스턴 픽셀 사이즈로 그냥 했는데 요 스케일 윗 스크린 사이즈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800에 600으로
설정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플레이어 세팅에서 최종 게임의 결과물은 가로 800에 세로 600 픽셀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꿨고요. 그 캔버스 쪽으로 가서 보면, 캔버스 가서 보면 800이 600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게임 화면도 여기서 보면 여기 800에 600,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800에 600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800에 600이 있으니까 요걸 그냥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딴 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0에 뭐 900이 하고 싶다고 하면 플러스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난 800에 600 할 거니까 모양은 이런 방식으로 나오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종 결과물인 게임의 해상도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종적으로 빌드 앤 런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게임이 이제 전체 화면이 아니고 조그만 화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트 화면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컴퓨터 노드긴 하지만 두 개를 내가 띄워서 이제 하나 왼쪽 편에 있는 게 호스트 눌렀으니까 서버가 실행된 상태고 클라이언트가 하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누르면 클라이언트가 또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잘 보려면 좀 더 현실감 있는 이 플레이어가 돼야 될 텐데, 자, 요 플레이어가 게임 화면에서 실행을 하면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현실감을 이제 더 주려고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데 얘가 땅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는 네트워크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를 하늘로 내려오게, 하늘에서 지면으로 내려오게 싶다면 Add 컴포넌트의 피직스에 가서 Rigid Body 눌러주면 되는데, 얘는 네트워크 기능을 고려한 게 아니고 모노 비헤이비어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넷코드 쪽으로 갑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기능은 넷코드에 있다고 했으니까 넷코드 쪽으로 가면 넷코드에 있는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가 움직이려면 네트워크 트랜스폼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랜스폼 쪽을 또 넣어줘야 되는데 저절로 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건 네트워크 트랜스폼을만 넣으려고 하면 넷코드 쪽에 가서 다시 네트워크 트랜스폼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는 리지드 바디 속성도 가져야 되니까 저절로 리지드 바디 속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내가 호스트 눌렀을 때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 앤 런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게임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실행되는 게임은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이 게임을 하나씩은 만들어 봅니다. 네, 스타트 호스트에서 캡슐 하나는 이제 만들었고요. 하나 더 실행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까지 했는데도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누를 때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안 됐는데,
문제점이라서 다시 한번 보면 버튼 호스트는 클릭할 때 스타트 호스트 잘 나오고요. 버튼 서버는 스타트 서버가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버튼 클라이언트에서 얘를 UI 매니저에서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 앤 런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게임이 하나가 더 추가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돼서 스타트 호스트를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배포판에 가서 게임을 하나 더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제대로 스타트가 되니까 두 개가 이제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실행해서 만들어 보면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돼서 로그인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세 개가 각각 들어간 거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 네트워크 리짓 바디 해야 되고, 네트워크 리짓 바디가 동작하려면 네트워크 트랜스폼이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코딩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다 닫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이 캡슐을 플레이어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얘가 스타트를 했을 때, 저기 스타트 호스트를 했을 때 움직여야지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게임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키보드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 오브젝트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니티 에디터에서 제공해 주지 않았죠. 우리가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C#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 프리팹이라든지 게임 오브젝트가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새롭게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move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니까 넷이라고 하겠습니다. move player net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만들 때 모노 비헤이비어로 만들었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는 모노 비헤이비어가 아니고 네트워크 비헤이비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내가 이름을 바꿨는데 동작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뭐가 문제지? 라고 할 건데,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유니티 밑에 있는 내 코드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move player net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동작을 하니까 네트워크 매니저의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행동을 내가 선택을 해서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만든 move player net을 프리팹 쪽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럼 플레이어 쪽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연결이 되겠죠. move player net이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플레이어를 내가 움직이는 기능을 넣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가서 먼저 퍼블릭으로 플로팅 스피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초기 값은 10이라고 할게요. 한 프레임당, 자, 한 프레임당, 한 프레임당이기보다는 초당 10유닛 움직이는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어 움직일 때 거리를 설정할 수도 있고 시간 설정할 수 있는데 속도를 하는 이유는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플레이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보이드로 무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동 생성이 엉뚱하게 됐는데 무브라는 거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플롯으로 지금 X 옵셋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요 스피드에다가 타임.델타 타임 저절로 생겼잖아요. 타임.델타 타임은 우리 게임에서 프레임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프레임을 여러 개 겹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각 프레임 간의 시간 간격을 델타 프레임, 델타 타임으로 정의를 했고 이 시간 동안 속도를 고정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별로라서 프레임이 별로 안 되면 델타 타임이 길겠죠. 근데 그때는 많이 움직이게 해주고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서 프레임 초당 프레임을 많이 만들면 그 프레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그때는 거리를 조금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지만 속도를 고정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input 클래스 밑에 있는 get access를 호출을 하고요. 가로 방향 움직임을 받아야 되니까 horizontal이라는 그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좌우 방향 화살표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X 옵셋을 만들어 주고요. G 옵셋은 get access를 하는데 이번에는 상하 방향 키보드 vertical은 Z 방향의 방향을 잡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에 타임 델타 타임 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할 부분은 이 네트워크 매니저에 그냥 트랜스포머만 안 되니까 네트워크 매니저에 매니저 오브젝트에 지금 현재 이 무브 플레이어 넷이 반영된 게 네트워크 오브젝트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요 밑에 있는 트랜스폼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클래스는 대문자 트랜스폼인데 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트랜스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그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얘를 움직여 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움직여 줘야 되니까. 그래서 translate 함수에 움직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이제 해주는데 이 평행이동은 X하고 Z 방향 움직입니다. 얘만 없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썼던 방식과 똑같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을 움직여야지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것도 아무나 움직이면 안 되고 현재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만들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오너가 되는데 그 게임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여러 번 실행시켰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실행한 오너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걔만 움직이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게임을 실행을 시켰잖아요. 자, 게임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호스트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만드는데 요 게임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오너는 요 게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 더 실행을 하면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요 밑에 있는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오너는 요 게임인 거고 위에 있는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오너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개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한 화면에 보고 있지만 오너가 달라요. 그래서 그 오너가 게임 플레이어를 움직여 줘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할 때 그냥 무브를 해버리면 아무나 다 이동시킬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s owner 함수가 있습니다. 필드가 있죠. 필드.
눌러보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코드 런타임 쪽에 보면 오너가 있는데 얘는 프로퍼티네요. 요 프로퍼티 오너인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오너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업데이트도 하면 안 되니까 리턴을 합니다. 자, 오너는 소유자잖아요. 자, 소유자가 아니라면 업데이트 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하면 무브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봅니다. 빌드 앤 런을 해 줍니다. 현재 우리가 작성한 move player net은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프리팹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스피드까지 나오면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하나 실행이 돼서 스타트 호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싹 움직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로 합니다. 클라이언트로 해서 움직여 보면 클라이언트 쪽은 앞만 움직여도 안 움직여지네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죠. 다시 가서 한번 보면 플레이어 쪽에 가서 보면 네트워크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랜스폼이 있는데 네트워크 트랜스폼은 같은 PC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더라도 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네트워크 트랜스폼을 할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를 보면 현재 기본 설정은 서버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게임 두 개를 실행을 시켰는데 얘는 서버고 얘는 클라이언트니까 서버 쪽은 움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건 되는데 클라이언트 쪽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클라이언트 쪽은 오사리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얘를 서버 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너가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오너가 움직이게 하면 내가 만든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만들었던 그 소유자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오사리티 모드를 ON으로 하면 되지 왜 서버로 하는가 하면 중요한 기능일 경우에는 서버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버의 허락을 받고 움직일 건지 오너가 그냥 움직일 건지는 프로그래머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건데 이 유니티 에디터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하려면 일단은 서버가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 설정은 서버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상황에서는 플레이어가 무브하는 거는 중요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오너가 움직이게 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놓고 빌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다 닫도록 하고요. 얘를 빌드 앤 런을 또 해줍니다. 오사리티 모드를 ON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 호스트에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게임을 띄워서 클라이언트도 들어가도록 합니다.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오너는 이 게임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까 움직이게 되고 옆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퉁 쳐서 얘를 잡아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할 부분은
자, 이 게임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스피드 파라미터인데 이 파라미터는 중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밸런싱을 생각한다면 move player net이라는 스크립트에 있지 않고 게임 매니저에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에 빈 오브젝트로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 스크립트로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게임 매니저는 게임 오브젝트에 연결이 되면 좋으니까 연결시키고 코딩을 할게요. 연결을 시켜 놓고 게임 매니저 코딩하는데 이 게임 매니저는 씬뿐만 아니고 게임에 걸쳐 가지고 딱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싱글턴으로 만들라는 뜻이죠. 우리 유니티 UI 매니저에서 싱글턴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 이 이름은 UI 매니저가 아니고 게임 매니저가 돼야 됩니다. 게임 매니저가 널인지 확인해서 출력도 하고, 자, 이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기 위한 프로퍼티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싱글턴이 되려면 awake 메소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에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UI 매니저가 아니니까 게임 매니저 has another instance라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싱글톤이 되는데 게임 매니저인 경우는 게임당 딱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는 씬이 바뀌더라도 디스트로이 하지 말라고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C샵을 배웠으니까 게임 매니저에 새로운 변수 추가할 때는 필드보다는, 얘는 필드잖아, 필드보다는 프로퍼티로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우리가 퍼블릭으로 플롯인 스피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스태틱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고 얘는 get, se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요건 어떤 뜻인가 하면 얘처럼 얘는 여기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플롯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됐습니다. 하나 선언이 됐는데, 자, 걔를 접근하기 위한 get 메서드하고 set 메서드를 또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코딩할 수 있도록 C샵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스피드를 move player net에서 갖고 와서 코딩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밸런싱을 게임 매니저 쪽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다만 조심할 부분은 요 스피드가 초기화가 이제 안 됐으니까 스타트 할 때 초기화 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는 메소드는 init 파라미터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t 메소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10이라고 초기화 해주고, awake에서 이제 해도 되는데 스타트에서 해도 됩니다. 어디서 하는 것 관계 없는데 보통 우리 스타트에서 하니까 스타트에서 요 파라미터 초기화를 이제 해줄게요. 그럼 게임 매니저 쪽에서 프로퍼티까지 다 설정이 됐으니까 move player net에서는 스피드 지우고 이번에는 게임 매니저에 있는 인스턴트 접근해가지고 스피드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싱글톤이라서 게임 매니저 밑에 있는 싱글톤의 인스턴스 통해가지고 스피드 접근했는데, 우리가 아까 코딩할 때 얘를 스태틱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스태틱이니까 요 클래스 밑에 있는 변수가 프로퍼티가 되니까 스피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게임 매니저 점 스피드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매니저 쪽에서 밸런싱을 하면서
전체적인 싱글턴 패턴으로 변수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다시 빌드 앤 런을 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호스트 해가지고 스피드 10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여기서 게임을 하나 더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상으로 정보 교환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